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우리가 3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물질 추출론 3주차 강의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물질 추출론 중에서의 그런 내용은 물질 분리의 원리 중에 하나인 침출 공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네, 뭔가 우러낸다, 그런 의미인 거는 같으죠. 그렇죠? 추출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어도 침출. 조금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끔 들어보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녹차라든가, 또는 아니면 허브차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침출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출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바로 이렇게 어떤 고체에 포함되어 있는 고체 혼합물 중에서 용매 녹여서 그래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갖다 우리가 침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용매가 반드시 물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보통 녹차라든가 또는 허브차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용매 자체가 어떤 물질에 녹아있는 물질을 녹여내는 그 액체 자체가 사실은 물이죠, 물. 예, 뜨거운 물일 수도 있고, 또 원두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즉, 고체 혼합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용매에다가 녹여서, 그래서 분리해내는 그런, 공정을 갖다 우리가 침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침출은 영어로 리칭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엄밀하게는 우리가 추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침출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성 고체, 즉 녹지 않는 고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녹차 그러면 녹차 껍데기, 이 부스레기는 물에 녹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불용성 고체와 함께 혼합이 되어 있는 용해성 물질, 즉 용매 잘 녹을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한 용해성 물질을 용매를 투입해서 그래서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즉 물에 아주 잘 녹는 것이 있을 테고 또 조금 덜 녹는 것이 있을 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똑같은 커피 중에도 그렇죠? 예, 찬물에 그대로 우려서 마시는 커피 또는 원두를 갖다 뜨거운 물로 우려서 마시는 커피 다 다르잖아요. 그 맛이. 예, 그래서 이제 더치 커피 그러면 보통 찬물이라고 그럴까? 상온에 있는 그 물로 우려서 마시는 커피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용해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뜻할 때 더 잘 녹아서 우러나오는 거, 그렇지 않고 그냥 차가울 때도 잘 녹아서 우러나오는 거,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그 우러나오는 성분들이 그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맛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용매를 투입해서 용해도차, 잘 녹아 나올 수 있느냐, 잘 우러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특징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성분만을 분리해내는 공정을 침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예를 들자면 커피 원두, 커피 원두를 갖다 이제 볶아가지고 놔둔 상태, 그 원두를 이제 일단은 분쇄를 하죠. 잘 우러나오라고. 그러한 고체로부터 물을 이용해서 보통 따끈따끈한 뜨거운 물을 이용하죠. 물을 이용해서 커피액을 분리해낸다라든가, 그렇죠? 물에 녹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우려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즐겨 마시는 원두 커피인 것이죠. 이러한 공정은 침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침출. 또 다른 유형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한약재, 한방약재로부터 유용 성분을 갖다가 우려내서 우리가 달인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울궈낸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바로 이렇게 유용한 성분만을 갖다가 우려내서 그래서 마시잖아요. 요것도 바로 침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고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녹여낼 수 있는 유용한 물질, 그것만을 골라내는 거죠. 또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어떠한 물질이 되든 특히 식물 같은 데서 유용한 물질만을 많이 우려내는 그런 이제 장치로서 저 위에 써 있는데요. 속슬렛 익스트랙터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속슬렛 추출 장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익스트랙터는 추출기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추출하고 침출이 우리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쓰고는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고체 혼합물에 같이 녹아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액체 혼합물에 있느냐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이 요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침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feed 공급하는 물질 자체가 저기 보시면 soluble solid 저게 이제 우리가 우려내려고 하는 용질이에요. 그쵸? 녹을 수 있는, 솔루블이라는 것이 녹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용매에 잘 녹을 수 있는 그런 고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solid inert. 고체는 고체인데 inert야. 활성이 없어. 물에 녹지를 않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녹차 같은 경우는 그냥 녹차 잎인 거죠. 그렇게 섞여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다가 솔벤트, 용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물이 될 수도 있고 원두라든가 한약 같은 경우는 물이 되게 그쵸?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에 콩을 갖다가 이렇게 분쇄를 해서 저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콩에는 뭐가 있죠? 콩에 콩찌꺼기 즉 뭐에도 녹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은 콩에 있는 콩기름 우리가 보통 이제 대두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콩기름 같은 경우 식용유로 쓰는 콩기름 같은 경우는 여기 솔벤트가 그때는 물을 쓰질 않고 핵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은요 그 소위 이야기하는 유기용매 유기물질에 잘 녹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솔벤트층 즉 용매층이에요. 커피를 쳤을 때는 물이죠. 물을 포함하는 물에 잘 녹아있는 원두가 녹아있는 그런 층이고 밑에는 솔리드 레이어 이제 녹지 않은 찌꺼기의 고체들만 원두로 얘기했을 때는 녹지 않은 그냥 원주 찌꺼기죠. 그것이 이제 밑으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쪽에서 분리를 해서 그래서 활용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이 바로 침출이라고 하는 공정이에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침출과 추출은 조금 차이가 있다. 추출은 지금 하지는 않고요. 조금 뒷단에 가서 할 거예요. 추출은 조금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좀 더 있어서. 자, 그래서 이러한 공정, 이것을 침출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침출은 실제 굉장히 다양한 공정에 식품 공정이라든가 뿐만이 아니라 또 뭐 어떤 광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응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 얘는 식품에서 많이 쓰는 그런 사례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쪽 왼쪽 위쪽에 보시면 콩이라든가 그쵸? 팥이라든가 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진에 보이잖아요. 그쵸? 참깨니 들깨니 여기에다가 그걸 이제 전처리해가지고 부시는 거 부시겠죠 이제 잘게 이렇게 이제 쪼갠 다음에 탱크에다 집어넣어요. 바로 이 탱크를 갖다가 익스트랙션, 뭐 추출기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엄밀하게는 제가 뭐라 그랬죠? 고체 혼합물이기 때문에 저거는 추출기인 익스트랙터는 틀리는 거예요. 리칭, 뭐 탱크,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침출 탱크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용매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넣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오일들만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쿠킹 오일들, 요리할 때 쓰는 그런 오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목이 막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식품 공정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사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넘어가 버렸네요. 네. 그리고 요와 유사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었던 대표적인 침출의 대표적인 거죠. 커피 원두 고체로부터 물, 용매죠. 용매를 이용해서
커피에 우리가 마시는 음용 커피의 분리에 활용하는 그런 유형이죠. 또 한약재로부터 유형성분을 분리하는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커피 이러한 유형들 많이 쓰죠. 여러분들 뭐 아주 간단한 드립형 이제 커피 원두를 갖다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는 커피라든가 이렇게 기계를 갖다 이용하는 거라든가 똑같아요. 어느 것이나 그렇죠? 원두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용매인 물을 갖다가 뜨거운 물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우러나오는 거죠. 물에 잘 녹는 커피 성분들만 우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조금 장치가 이렇게 뭐 시각적으로 보기에 조금 뭐랄까 근사해 보이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이 있고요. 또 지금 요거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응용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산업적으로 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맨 위에다가 제가 이제 영어로 써놨어요. Leaching of Gold예요. 뭐예요? 금의 침출이에요. 금을 갖다 우려내겠다는 거 어디로부터? From ore. ore라는 건 광물질이거든요. 광석이에요. 즉 광석으로부터 금을 갖다가 우려내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금을 갖다 재련하는 방법이에요. 뭐에서? By cyanide solution. cyanide solution은 뭐냐면 시안화 용액. 시안화 용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었었던 독극물이라고 얘기하는 청산가리예요. 청산가리. 청산가리 같은 경우는 시아나 칼륨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시안화 용액을 이용을 해서 금을 갖다가 광물질로부터 분리를 해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금은 청산가리 용액에 잘 녹습니다. 신기하겠죠? 물에는 절대로 광석이 녹지는 않겠죠. 그렇죠? 금이라든가. 그러나 금, 은 이런 것들이 시아나 칼륨 용액에 잘 녹아요. 분명히 용액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공정을 갖다 나타낸 것이에요. 저기 1번이 뭐냐면 금광석에서 금광산이죠. 광산에서 금을 갖다 캐는 겁니다. 캐가지고 이제 온 다음에 그걸 갖다가 부셔야 되겠죠. 잘게 부수면 어떻게? 금이 많이 섞여 있는 광물, 금이 거의 섞여 있지 않은 찌꺼기 이렇게 되겠지. 금이 섞여 있으면 금은 밀도가 높으니까 빨리 가라앉을 테고 그냥 찌꺼기인 바위는 금보다 훨씬 밀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하면 금방 떠요. 뜬다기보다는 금방 그냥 물로 이렇게 휙 흘려보내도 여러분들 아마 서부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나올 텐데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면 찌꺼기들은 흐르는 물에 그냥 찢겨져 내려가는 거고 금은 무거우니까 그대로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금을 갖다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6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다가 이제 시아나 용액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시아나 용액을 집어넣으면 쭉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10번, 11번을 거치면서 그 물에는 시아나 용액이야. 시아나 칼륨, 청산가리예요. 물에는 금이 녹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을 갖다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그러면 금 색깔을 띠느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금이 녹은 것 뿐이에요. 용액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요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이제 금보다 이온화 경향이 더 좋은 녀석. 예를 들자면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금이 녹아있는 청산가리 용액에다 아연을 갖다 툭 집어넣으면 아연이 더 잘 녹기 때문에 금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석출이 돼요. 그래서 석출이 되면 이렇게 3번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괴처럼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이제는 조금 더 아주 정밀하게 정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괴를 진짜 만들게 됐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조금 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을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을 갖다 가하고 고온으로 그래서 녹이지 어디에 봐도 지금 녹여서 하고 그러는 공정이 없죠. 요렇게 하는 경우를 갖다가 청화재련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청화재련. 우리는 뭐 금속을 갖다 배우는
그런 이제 학과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열을 갖다 이용하지 않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금만 이렇게 하느냐? 아니요. 금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 이외에도 구리, 우라늄 같은 경우에도 우라늄이 잘 녹을 수 있는 용액. 마찬가지 청산가리 용액이 우라늄도 녹여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렇게 산처럼 지금 쌓아놨습니다. 흙을. 금광석을 모아놔서 또는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또는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는 산처럼 저렇게 쌓아놓고 저 꼭대기에서 물을 주는 거예요. 무슨 물을 주겠어요? 물론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기계로 되어 있는 그런 장치에서 계속 시화나 용액을 갖다가 흘려보내요. 청산가리 용액을 위에서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용액이 쭉 밑으로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그 용액에는 금이나 구리 또는 우라늄이 잘 녹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모아진 금이나 이러한 이제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금속성 물질들이 모아진 그 용액을 리체이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체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도랑처럼 된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작은 저수지죠. 거기서 모은 다음에 그 다음 공정으로 갑니다. 그 다음 공정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금속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석출을 시켜요. 다른 방법으로 석출을 시키고 그렇게 석출된 녀석을 결국은 이번에는 이제 이 경우에는 전기분해를 하거나 또는 아까처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조금 더 정제를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요거는 그냥 모식도로 공정도처럼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트럭 하나가 존만해요.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이렇게 타워가 서 있고 이렇게 트럭 정도가 보통 한 3m 이상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수십 메타 되는 저렇게 산처럼 광석을 쌓아놓고 저 위에다가 시아나 용액을 갖다가 계속 뿌려서 그래서 녹여냅니다. 그러면 저기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굉장하죠? 산업적인 규모가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을 갖다 분리해내는 그런 공정이고요. 침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에 응용이 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이제 했었던 커피의 경우도 모식도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추출 기구를 통해서 뜨거운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저 안에 있는 원두, 분쇄된 원두로부터 침출이 돼서 이렇게 커피 추출액을 갖다 얻을 수가 있죠. 저게 이제 침출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티백으로 된 커피를 티백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지만 캡슐형 커피 있잖아요. 그 경우는 저거랑 똑같은 그런 이제 원리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과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 그 안에다가 원두를 갖다 이렇게 몇 숟갈 이렇게 떠서 넣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드립식으로 천천히 물을 갖다 붓는 경우가 이렇게 여과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금광에 대한 거를 갖다 이제 한번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교가 있는 영동은 조선시대 때 사실은 이 지역은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답니다. 영동보다 어디가 사실은 더 컸었냐면은 황간이 더 컸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황간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간이 언제까지 진짜 큰 도시였었냐면은 일제강점기까지도 큰 도시였다고 해요. 이 오기보다는. 이 지역은, 우리가 이제 학교가 있는 영동 읍내, 시내, 여기는 교통이 편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데고요. 이제 산업활동을 했었던 데는 황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황간에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느냐? 한 10만 정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1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충북 영동에는 금광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황간 쪽에 금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속철, KTX가 놓일 때도 이 영동이 있는 추풍령을 지나갈 때 그때 문제를 갖다 많이 제기를 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금광들이 어디에 지금 그 굴들이 뚫렸는지 모르는데 터널을 갖다
뚫어놨는데, KTX 터널을 산속에 뚫어놨는데 그 금광이 예를 들어서 무너지거나 이러면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요즘 기술로 다 극복을 할 수가 있죠. 뭐 밑에 터널이 빈 터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예, 파이프 형태로 터널을 갖다 그냥 쭉 만들고 어떠한 외력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요즘 기술이 워낙 우리나라 또 특히 이제 이 토목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무리가 없이 터널을 갖다 이제 공사를 했고, 또 지금 KTX가 무리 없이 잘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쪽에 금광이 많았기 때문에 황관 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금광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정도 됐었는데, 그때 금도 어떻게 했느냐? 침출 공정을 통해서 분리를 했다고 실제 그 현장에 종사하시던 어르신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를, 이거 수업 시간에 에피소드를 얘기해도 될까? 예,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저기에 지금 금을 갖다 녹여서 그래서 하는 용액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청산가리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광석을 캐낸 다음에 잘게 부숴서 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또 거의 없는 찌꺼기 분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밀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을 갖다가 우려내려고 하니까, 침출을 해서 내려고 하니까 청산가리 용액도 탱크에다가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청산가리 용액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양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청산가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렇다면 주변에 그 용액을 잘못 먹고 죽은 사람이라든가 또 동물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예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 근무를 했답니다. 도대체가 이게 뭔가 하고 잠복 근무를 했더니, 하루는 어색한 밤에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할머니가 오시더니, 눈치를 막 보시더니 바가지로 청산가리 용액을 갖다 떠서, 그래서 양동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몰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대체가 저 할머니가 뭘 하나, 그것까지 일부러 이제 모른 척하고 봤더니,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물에다가 조금 희석을 해서 먹은 게 아니라, 그걸 동물을 잡은 게 아니라 밭에 가가지고는 밭에다가 곡물한테, 밭작물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청산가리는 화학식으로 쓰면은, 가리는 칼륨이거든요. 시아나칼륨이에요. K입니다. K. 칼륨.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탄소죠. N은 질소예요. 칼륨과 질소가 많은 용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 중에 혹은 여러분들 중에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비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질소 비료, 그 다음에 칼륨 비료, 칼리 비료, 그리고 유안이라고 하는 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나눠지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산가리 안에는 질소 성분도 많아. 또 다른 것보다 많은 칼륨도 많아. 그래서 질소, 인산, 칼리, 이렇게 세 개를 비료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인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는 이제 비료인데, 이렇게 비료 성분이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현명하신 거지. 뭔지 모르지만 경험으로 아마 터득을 하셨겠죠. 그물을 희석해가지고 밭에다 주니까 너무 이게 이 밭작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이제 이렇게 떠서 훔쳐가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제 못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시아나칼륨, 청산가리 용액은 금도 녹이고 은도 녹이고 나가서는 우라늄도 녹여내서, 그래서 광물질로부터 걔네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추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침출 공정에 쓰이는 그런 이제 기계들이죠. 실제 산업화된 기계들. 그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타벅스 또는 뭐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이러한 이제 장치로 되어 있는 걸 하죠.
저거는 딱 잡아당기면 저 위에서 뜨거운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려내는 거죠. 예. 그러한 형태의 이제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또 뭐 이런 형태는 이제 캡슐 커피는 이제 이렇게 보통 만들어지죠. 저 안에 이제 캡슐이 되어 있는 것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거기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가지고 우려서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네. 이렇게 생긴 예, 커피 머신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사이펀이라고 우리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이제 커피 머신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이제 그런 형태고요. 또 이거 이외에는 이건 뭐죠? 약탕기 뭐 할 때 쓰죠? 예, 우리가 이제 한약을 갖다 다리고 그럴 때 이제 썼었던 아주 전통적인 그런 이제 침출을 하는 예, 그런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많이 썼었던 그런 거죠. 요즘은 저런 약탕기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생긴 약탕기 쓰죠. 그쵸? 예. 전기로 하는. 예. 저 안에다가 물하고 한약재하고 같이 넣고 바글바글바글바글. 뭐, 한약재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예. 건강식품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인삼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그쵸? 또는 뭐 대추차, 밤, 은행 이런 거 같이 저기다 넣고서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대추차 같은 경우가 아마 제일 쉬운 또는 이제 생강 같은 경우 그죠? 그다음에 계피도 좀 집어넣고 해서 우려서 마시는 이런 것들도 바로 침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약탕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런 유형이 또 있고요. 또 여러분들 뭐 이제 건강원 이런 데 가면은 한약도 다려주고 또는 뭐 조금 좀 이렇게 수업하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뭐 뱀탕이라든가 예, 또는 예, 개소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서 이제 다려서 그래서 이제 즙을 내 가지고 예, 즙으로 이렇게 이제 마시기도 하죠. 그렇죠? 또 뭐 흑염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이제 약탕이라고 그럴까? 침출기라고 그럴까? 예. 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용한 성분만을 분리해서 그래서 활용하는 그런 유형들인 것이죠. 네. 이러한 유형에도 이렇게 조금은 이제 공장화돼서 최근에는 이렇게 공장화되면 이제 식품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식품 공장까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우러나온 것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액체 상태로 이제 팔기도 하죠. 그런 거 중에는 우리 식품 중에 뭐 사골, 무슨 탕, 무슨 갈비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저런 식의 커다란 이제 약탕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얻어진 이제 조금은 거칠거칠한 금속 성분의 금 이것들 갖다 조금 더 정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녹여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보통 저렇게 금물 갖다 녹일 정도가 되면은 뭐 1300도, 1400도 이런 거 우습게 올라가 그렇게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그러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한다. 어떻게 또?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도시광산 이렇게 얘기해요. 도시에 무슨 광산이 있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다가 버린 컴퓨터. 뭐 또 버리지 않을 수도 있죠. 전자제품. 이런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거기에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의 손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쓰게 되는 이 전자기기들 있죠. 컴퓨터 또 스마트폰 이런 데 보면 칩들 있죠. 그 칩들을 갖다가 전부 이어준 그거는 전부 이제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은 금으로 이렇게 댐을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저기 보시면 PCB, 철, 플라스틱,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잔뜩 섞여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셔요. 막 잘게 부십니다. 그럼 밀도 차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
그냥 예를 들어서 용액 상태에 탁 집어넣으면 다 뜰 거 아니에요. 웬만한 것들은. 분리하고. 그쵸? 그 다음에 삐죽삐죽 돼 있는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 요거는 지그재그 이렇게 하면은 유리 같은 건 삐죽삐죽 되면서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걸려서 못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둥글둥글한 녀석들은 이렇게 약간 경사를 갖다 준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면 두루룩 미끄러져 내려오고, 약간 삐죽삐죽한 것들은 걸려서 미끄러져 내려오지 못하고 천천히 내려오겠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석 탁 갖다 대면 철 성분들 또 딱 분리를 해내죠. 그리고 정전기식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가벼운 플라스틱 계열 분리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그 찌꺼기들 중에는 이제 금 이런 성분들이 이제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저기 추출이라고 썼는데 추출이 아니라 침출입니다. 우리 고체 혼합물로부터 이제 분리하는 거. 그래서 분리 정제를 하고 전기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괴 이런 것들이 무려 90% 이상의 수율로 얻어져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폐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로부터 금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광산에서 얻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랍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정들이 침출에 응용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1교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